네, 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들어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의협 전성현 법제이사,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강석하 위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하는 것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것이 정확히 말하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라는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을 한 건데요. 어떻게 적발이 됐습니까? 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거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됐어요. 보건소에서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한 결과 이거는 검찰에서는 일단 죄는 성립하는데 네. 이번에 한해서 처벌을 유예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은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이제 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죠.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는데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 일종인데 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이 피의자인 한의사 3명이 이거는 무혐의가 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네. 근데 그런데 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건가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이 죄는 성립하는데 이걸 이제 굳이 경계선상에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처벌할 가치가 없지 않느냐. 봐준다, 쉽게 얘기해서. 네. 이런 측면에서 기소유예를 한 거죠. 네, 한의사들이 이제 무혐의를 주장을 했는데 한의사 주장이 어떤 거였나요?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안과 기기 같은 경우, 혈액 검사 같은 경우, 전문의약품 사용하는 네.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이제 침범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명백하게 네. 쉽게 얘기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예전엔 다 이게 그 한의사에 사용할 수 없었어요. 네. 다 기소를 하고 다 처벌을 했는데 이 한의학 정책과에서 이제 기류가 조금 바뀌면서 한의사 편을 좀 들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검찰 입장에서 이걸 갖고 기소를 해가지고 뭐 처벌을 꼭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뭐라고 좀 구체적으로 판결을 내렸나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은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제 사실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정을 했는데 그 한의사들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들이 의료법상에 인정되고 있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거다는 걸 전제로 네. 검사의 이 기소유예 처분은 적법하다. 그런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제 사실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기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거라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확인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한의사들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겁니까? 예,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뭐 한의원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기는 아니고 네. 주로 어린이 성장 클리닉 이런 걸 하는 한의원들이 일부가 사용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한의사협회에서 사실 기자회견 때 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시연을 한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당시에 시연을 했을 때 그때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의사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엉터리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비판을 했는데 네. 젊은 남자를 가지고서 측정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수치가 젊은 남자한테서는 나올 법한 수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의사들 같으면은 당연히 이거 측정을 잘못했나 하고 의심을 할 텐데 이제 그때 한의협 회장은 그걸 의심을 하지 않고 그 수치를 가지고 뭐 골 감소증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수치가 만약에 맞다면은 골 감소증이 아니라 골 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내려야 된다고도 지적을 했고 한의협 회장은 T스코어를 평가했다고 하는데 그게 젊은 남자한테 검사할 때 적절한 그런 평가 도구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측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 알고 측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안과 부분이라든지 뭐 혈액 검사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대 의료기기 사용하겠다는 이 한의사들의 주장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사들이 보기에는 한의사들이 뭐 한의대에서
현대의학 과목을 좀 배운다고 하더라도 잘 쳐줘야지 본과 2학년생 정도 수준, 뭐 그 정도일 텐데, 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기기를 가지고서 환자를 진료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황당할 수밖에 없죠. 네. 진단이 미숙한 그런 의료인에게 진단을 받게 되면은 치료가 필요 없는데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진단을 놓쳐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뭐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의료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면허 범위에 대해서 충실하게 가주는 게 맞다. 그럼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좀 미온적이에요. 물론 이제 뭐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사실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 책임을 보건복지부가 지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전문의약품 같은 게 무분별하게 공급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하는 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네. 보건복지부에서 일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의사를 상대로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 이제. 네.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일말의 노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면허 범위가 자꾸 충돌이 되고 네.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 좀 자성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당연한 판결 결과다라고가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이 의료기기 문제가 한의사들이 논리적으로 불리하니까는 밥그릇 싸움 구도로 여론을 왜곡시키려고 하는데 네. 그게 사실 잘 통해가지고 국민이나 언론에서 그냥 본질을 잘 못 보게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을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에 정부가 작년에 추나를 급여화했고 올해는 첩약을 급여화하겠다고 자꾸 건강보험 예산을 한의사들에게 퍼주려고 하는데, 중국 말고는 우리나라처럼 한의학을 그렇게 활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의학이 없이도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이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한의학을, 그거를 건강보험을 해줄 거면 아예 건강보험을 분리를 시켜서 한의학 믿는 사람들만 보험료 내고 가게 하자, 이런 논의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면허 범위를 좀 지켜주자, 서로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침탈에 들어오면서 소송을 통해서 개별 이제 건을 풀어가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좀 제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좀 입장 정리를 해서 관리 감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한의사들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지만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판결난 사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 의료기기 논란은 좀 계속되고 있지만 면허 범위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또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